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고요? 그럼 다음 대선 토론에서 이런 말도 가능해요. 나는 빌 게이츠의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제게 표를 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권력은 언제나 법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아무리 큰 힘을 쥐고 있어도 법이라는 칼날 앞에서는 결국 평범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잘못을 기록하고 고발하는 기관, 그 사원부와 사관원을 무력화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의 권력이라 해도 그들의 붓 앞에서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붓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현대의 권력자도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란 붓이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적나라하게 적어 내려갈까봐 제일 먼저 그 붓을 없애버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어떤 법에 걸려 있어요? 배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렇게 재판만 수십 개, 수천 쪽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경제 살리겠다, 민생 챙기겠다, 민생 쿠폰 줬으니까 소비 쿠폰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법 개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대통령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지한다는 거고요. 또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배임죄 폐지. 논란은 기업인도 정치인도 수천억 날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법 개혁이 아니라 법 방탄이죠. 여러분, 법은 밥그릇과 또 같고 교통신호등과도 같습니다. 밥그릇이 있으니까 모두가 같이 밥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신호등이 있으니까 차와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 밥에 돌 하나 섞여 있다고 아예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리는 꼴입니다. 또는 자기만 급하다고 신호에 걸리기 싫다고 교차로 신호등을 아예 뽑아버리는 꼴이에요. 잠깐은 편하겠죠. 밥상은 깨끗해지고 신호등이 없으니 자기 차는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밥그릇이 깨져버리면 모두가 밥을 먹지 못해요. 신호등이 사라지면 교차로는 금세 개판이 됩니다. 법이란 게 또 그렇습니다. 권력자에게 불편할지 몰라도 사회 전체가 굴러가게 해주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은 개인의 입맛에 맞추는 반찬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남는 최소한의 질서란 말이죠.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고요? 그럼 다음 대선 토론에서 이런 말도 가능해요. 나는 빌 게이츠의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제게 표를 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또 배임죄를 없앤다고요? 회장님이 회사 돈 1,000억 빼서 강남 아파트 사놓고 경영상 판단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만사 오케이예요. 이게 상식일까요? 이쯤 되면 국회는 본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미꾸라지 생존 예능 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빠져나가나 겨루는 오디션 같은 거요.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법들이 아직 다 통과된 건 아니고요.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신호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좀 올라와 있어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도 논의 중이라 하더라고요. 배임죄 폐지, 아직은 구체적 조문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력히 밀어붙이는 흐름이 보여요. 확실한 건 국민이 이득 보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은 법을 잃고 권력자는 법을 무기로 쥐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는 언제나 법 위에 서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늘 말해줍니다. 법을 무너뜨리는 권력자는 결국 법에 의해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눈을 감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전을 찢는다고 심판이 사라지지 않고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듯 역사는 결국 심판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법 개정 시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본능의 민낯이고 권력자의 숙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피하려 합니다. 보통 사람은 시험, 돈, 병을 피하려 하죠. 그런데 권력자의 두려움은 좀 달라요.
그들의 공포는 또 하나예요. 단 하나. 법정에 앉아 죄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기 앞에 놓인 법을 지우려 합니다. 그 순간 법은 더 이상 국민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의 갑옷이 됩니다. 연산군은 여론을 막고 입 막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들이 막히자 백성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결국 폐위당했죠. 일제시대 총독부는 조선인의 언론과 교육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이 강할수록 독립운동의 불꽃은 더 크게 타올랐어요. 현대의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뜯어고치고 국회를 장악하고 헌법까지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법을 없애려 한다고 해서 그의 운명이 바뀔까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겠죠? 재판을 미루고 법망을 피해가는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운명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법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시대가 모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만든 강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강물은 두굴 무너뜨리고 또 권력자를 휩쓸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